어떤 나라보다 오래된 패턴이 있다. 어떤 깃발보다, 어떤 제국보다 더 오래된 리듬이다. 그건 인류 문명 자체를 만들어 온 상승과 몰락의 박자다. 그리고 모든 제국은 아무리 강하고 부유하고 자만했더라도 언젠가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다 음악이 멈출 때 함께 멈춰섰다. 로마는 영원할 거라 믿었다. 스페인은 세상의 은이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영국은 그들의 제국 위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다르다. 이번엔 역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아니다. 제국의 수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제국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 강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신뢰받는다. 그들의 돈은 순수하고 그들의 약속은 확고하다. 사람들은 그 돈을 믿고 그 안에 삶을 세운다. 하지만 곧 욕망이 자란다. 권력은 팽창을 요구한다. 군대, 식민지, 영향력, 명예. 그런데 팽창에는 돈이 든다. 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그래서 첫 타협이 시작된다. 잠깐만 하는 지출, 일시적인 부채. 하지만 그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 그 순간 쇠퇴는 시작된다. 제국은 점점 더 많이 쓰고 점점 덜 생산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고 돈을 찍어내며 스스로를 속인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수학은 따라잡는다. 언제나 그렇다. 신뢰로 만들어진 화폐는 그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처음엔 느리고 조용하다. 하지만 곧 인플레이션이 온다. 빵값이 2배로 오르고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고 상인들은 가격을 높이고 시민들은 신뢰를 잃는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건 서서히 사라진다. 한 동전, 한 약속씩. 돈이 죽으면 제국도 함께 죽는다. 왜냐하면 돈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패턴 속에 살고 있다.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경고 신호가 말하고 있다. 이번엔 우리 차례라고.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지금 몰락의 시작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끝에 서 있는가? 로마, 한때 세상 대부분을 지배했던 제국, 수백만의 사람들, 세계의 대륙, 수천 개의 도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고 로마의 화폐 데나리우스는 세상 어디서나 신뢰받았다. 그 작은 은화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신뢰의 상징, 제국의 약속, 그리고 로마가 스스로를 믿었던 증거였다. 처음에는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졌다. 받는 사람은 모두 알았다. 이건 진짜다. 이건 가치가 있다. 그 믿음이 로마를 세우고 그 믿음이 제국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욕망이 다시 자랐다. 더 많은 군대,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전쟁. 모든 것은 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장했다. 그는 전쟁과 사치, 그리고 권력을 위해 은의 함량을 줄였다. 100%에서 90%로. 조금만 덜 넣으면 같은 은으로 더 많은 동전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다. 카라칼라 황제 때는 은 함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갈리에누스 때는 고작 5%의 은만 남았다. 나머지는 싸구려 금속이었다. 그런데도 동전에는 여전히 데나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었다. 겉보기엔 같았지만 그 가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이 돈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어. 농부들은 동전 대신 물물 교환을 요구했고 군인들은 금화나 곡물로만 급여를 받겠다고 했다.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시장은 멈췄다. 그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다. 역병 때문도 천재지변 때문도 아니었다. 로마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자신의 화폐를, 자신의 신뢰를, 자신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었다. 결국 화폐가 죽자 제국도 함께 죽었다. 군대는 급여를 받지 못했고 도로는 무너졌고 도시는 텅 비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다.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숫자와 욕망으로 무너졌다. 그들의 화폐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이 제국이었다. 시간을 1200년 앞으로 돌려보자. 이제 무대는 스페인이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아즈텍과 잉카를 정복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 모두 스페인의 손에 있었다. 1545년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광이 발견됐다. 그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은으로 된 산이었다. 한 세기 동안 그곳에서 나온 은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은으로 가득 찬 배들이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왕실의 금고를 넘쳐나게 했다. 그리고 그 은은 동전으로 바뀌었다. 스페인 달러,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화폐.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모두가 그 돈을 믿었다. 그들의 부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부가 독이 되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모든 제국이 그 함정을 보지 못했다. 스페인은 돈을 벌지 않았다. 그저 은을 캐고 소비했다. 전쟁을 치르고 궁전을 짓고 사치를 누리며 필요한 물건은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에서 사왔다. 부는 흘러들어왔지만 동시에 흘러나갔다. 그 결과는 빚이었다. 필리페 2세가 왕위에 오를 때 스페인은 이미 3만 6천만 두카트를 빚지고 있었다. 그는 절대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1557년 스페인은 역사상 첫 번째 국가 부도를 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560년 다시 부도, 1575년 또 부도, 1596년 또다시 부도, 40년 동안 4번의 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가졌던 제국이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해 무너졌다. 신뢰는 사라졌고 금리는 폭등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스페인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는 동전을 속이기 시작했다. 은의 함량을 줄이고 부리로 채웠다. 결국 사람들은 그 동전을 거부했다. 이건 진짜 돈이 아니야. 17세기에 들어서자 스페인은 끝없이 추락했다. 군대는 유지되지 않았고 식민지는 떨어져 나갔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들의 제국은 빛나던 이름만 남았다. 풍요로 시작된 제국은 탐욕과 부채로 스스로를 삼켜버렸다. 그들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끝없는 부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제 무대는 영국이다. 로마보다 오래, 스페인보다 넓게,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멀리 닿았던 제국. 1922년 영국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 지구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화폐 파운드 스털링은 2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 60% 이상의 국제 무역이 파운드로 거래되었고 금 본위제 덕분에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다. 하나의 파운드는 금과 동일했다. 그 신뢰가 제국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 심장을 갉아먹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의 부채는 6억 5천만 파운드였다. 5년 후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숫자는 70억을 넘었다. 단 5년 만에 10배 이상. 그들은 모든 곳에서 빚을 냈다. 시민들, 미국, 식민지들까지. 그리고 전쟁은 영국을 금 본위제에서 끌어내렸다. 정부는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냈고 파운드는 이제 신뢰가 아닌 약속으로만 존재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윈스턴 처칠은 1925년에 금 본위제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실수였다. 전쟁 전의 환율로 되돌린 파운드는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았다. 수출은 막히고 실업은 폭등했다. 영국은 이 결정을 지탱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했고 경제는 서서히 질식했다. 결국 1931년 영국은 다시금 본위제를 포기했다. 이번에는 영원히. 하지만 진짜 파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왔다. 1945년 런던은 폐허가 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270%에 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경제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리고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 세계 금융 시스템이 새롭게 설계되었다. 그 자리에서 파운드는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를 미국 달러에게 내주었다. 1947년 영국은 다시 파운드를 달러로 교환 가능한 화폐로 되돌리려 했다. 하지만 단 6주 만에 투기와 공황으로 인해 시도가 붕괴되었다. 1949년 파운드는 30% 평가절하, 1967년 또 한 번 평가절하,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화폐가 이제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인도는 독립했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되찾았으며 식민지 하나하나가 떠나갔다. 대영 제국은 군사적으로 패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빚과 화폐 붕괴로 패배했다. 1970년대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25%에 달했다.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세계는 이해했다. 제국은 끝났다. 강력했던 제국의 몰락은 대포가 아니라 계산서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파운드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세계도 함께 무너졌다. 이제 무대는 오늘날의 미국이다. 로마가 스페인이 영국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세계의 중심에는 달러가 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달러는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달러는 곧 금이다 라는 믿음이 미국의 제국을 떠받쳤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 그 믿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 사회복지 확장, 전 세계에 흩어진 800개의 군사기지들, 미국은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걸 알아챘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달러 대신 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다. 포트 노즈의 금은 빠져나가고 미국의 약속은 시험대에 올랐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중단했다. 그 순간 달러는 완전히 신뢰만으로 존재하는 화폐가 되었다. 로마의 데나리우스처럼 이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종이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았다. 1980년 미국의 부채는 9천억 달러, 2000년엔 5조 6천억, 2020년엔 27조, 그리고 지금 2025년 36조 달러를 넘었다. 45년 만에 40배.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건 제국의 수명 계산서다. 로마가 은 함량을 줄였듯 스페인이 은을 남발했듯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수조 달러를 새로 만들었다. 2020년 팬데믹 때는 단 2년 만에 4조 달러. 그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공식 통계로 9%, 체감 물가로는 그보다 훨씬 더 높다. 집값, 식료품, 의료비 모두가 치솟았다. 그리고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0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70%가 달러였다. 지금은 58%,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제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자국 통화로 무역을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을 사들이고 있다. 세계는 달러 없는 시대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로마처럼 군사적으로 과잉 확장되어 있다. 800개의 군사기지, 8조 달러의 전쟁 비용. 이건 방어가 아니라 제국 유지의 비용이다. 로마가 군단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미국도 언젠가 장비 대신 약속만 남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패턴은 언제나 같다. 1단계 지배, 2단계 과잉 확장, 3단계 적자 지출, 4단계 화폐의 희석, 5단계 인플레이션, 6단계 신뢰의 붕괴, 7단계 몰락. 지금 우리는 5단계를 지나 6단계를 향하고 있다.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달러를 서서히 떠나고 있다. 다음은 무엇일까? 영국처럼 천천히 사라질까? 로마처럼 갑자기 붕괴될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까? 역사가 말한다. 수학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는 은을 희석하며 망했다. 스페인은 은에 취해 무너졌다. 영국은 전쟁 비용에 짓눌려 퇴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똑같은 길 위에 서 있다. 제국은 군사력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제국은 신뢰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돈이 무너지면 제국도 무너진다.